인체의 가장 아랫부분에서 우리 몸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신체 기관, 발. 발에서 가장 큰 뼈인 뒤꿈치뼈는 체중을 지탱해주는 기능을 한다. 또 발 허리뼈와 발가락뼈는 몸의 이동을 돕고 균형을 유지시켜준다. 뼈를 둘러싼 다양한 근육과 힘줄은 충격을 흡수하고 발의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발가락부터 발 뒤꿈치를 이어주는 족저근막은 발바닥 전체 형태와 아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중요한 역할만큼 복잡한 구조를 지닌 발. 우리가 선택한 신발들은 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고지영 씨처럼 발이 변형될 경우 일상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도출이 안 된 것 같아. 육안으로도 엄지발가락이 심하게 휘어져 있는 발. 걸을 때 이상은 없는지 발바닥이 받는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를 진행했다. 평소 중심을 잘 잃는다는 고지영 씨의 족부 압력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엄지발가락이 무지해반증 때문에 많이 휘어 있고, 많이 휘어 있으면은 엄지발가락이 그 기능을 못 해요. 그래서 눌러줘야 되는데 제대로 누르지 못하는 거죠. 땅을 걸을 때 거기가 누르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힘을 못 받으니까. 균형 유지와 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엄지발가락. 고지영 씨의 경우 엄지발가락 부분의 압력 분포가 건강한 발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었을 때부터 이런 굉장히 하이를 즐겨하는 할머니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 뾰족구들을 젊었을 때 굉장히 즐겨 신었던 여성분들이 나이를 들어서 5, 60대, 70대가 돼가지고 심한 무지해반증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지외반증의 연령대별 환자 수 분포를 살펴보면 5, 60대 여성 환자의 비율이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지외반증만큼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은 평발. 이거는 앞으로 반듯하고 이거는 평발은 말 그대로 아치가 무너진 형태로 정상발에 비해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다면 걸음을 걸을 때에는 건강한 발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발이 받는 압력의 분포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족부 압력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발바닥 전체가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평발은 어떻게 보면 면적은 넓어서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은 그게 정상이 아니고 뼈의 관절 구조가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관절에서 오히려 통증을 유발하고 효율적으로 보행이 안 되고 통증도 오고 피로감이 많이 쌓이는, 그래서 걷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고 걷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엄지발가락이 심하게 휘어지는 무지외반증은 물론 이렇게 들고 있을 때는 이제 물론 일어섰을 때 아치가 무너져 내리는 평발도 함께 앓고 있다. 일어나서 힘을 주면 이게 내려앉는 거지. 발에 피로감을 느끼긴 했지만 통증이 심하지 않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2년 전부터 발이 붓고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했다는 이재순 씨. 아휴 이렇게 아프다니까 내가. 아휴. 잠시만 움직여도 여지없이 발에 통증이 찾아온다. 이제는 지지대가 없으면 움직이기가 힘이 들 정도다. 아들 역시 이재순 씨와 마찬가지로 평발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힘으로 걸은 거지 이제 엄마는. 아니, 몰랐다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축구하고 농구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때 이제 하다가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처음에 이제 발에 뭐 다른 이상이 있는 줄 알고 정형외과를 가봤더니 엑스레이 찍어보더니 그 평발 때문에 그런 거라고. 평발의 경우 발에 힘을 주면 아치가 사라지면서 발이 안쪽으로 무너지게 된다.
서 있을 때 발의 아치를 유지시켜주는 것은 발바닥에 있는 인대다. 하지만 보행을 할 때에는 족저근막과 근육이 아치를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갑자기 체중이 증가하거나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 발의 아치가 무너지게 되는데 무너진 발은 밖으로 휘어지게 되고 복사뼈와 다른 뼈가 부딪히며 통증이 발생하게 된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걸어서 이동하는 시간과 거리는 점차 짧아지게 됐는데요. 그런데 걷는 시간은 줄어든 반면 족부질환 환자 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명 중에 1명이 앓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인 이 족저근막염의 환자 수는 해마다 증가해 2013년에는 15만 명에 달했는데요. 족부질환 환자가 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운동입니다. 건강을 위해 높은 산을 오르고 마라톤 대회에서 오랜 시간 달리는 것이 발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것인데요.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요즘, 우리의 발 건강은 어떤 상태일까요? 걷거나 달릴 때 발의 통증을 느끼지만 나아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다. 운동을 마치고 돌아온 공장. 40년 넘게 이곳에서 재봉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래승 씨는 매일 9시간 정도를 선체로 일을 한다. 오후가 되면 점점 더 심해지는 발의 통증. 이래승 씨가 발의 통증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래됐어요. 한 18년, 10년 가까이 18년? 됐는데 뭐가 매달린 것처럼 묵직한데 네. 이 발바닥을 이제 오래 디디면 여기가 네. 아주 어떤 데 통증이 심해요. 힘 빼보세요. 통증의 원인은 발바닥에 있었다.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예, 예. 거기 엎다가 이렇게 예. 하면 딱딱하게 올라오는 거 있죠. 예, 무슨 10줄 마냥 딱. 10줄 만에 딱 예, 올라오는 예. 게 이게 보통 여기 발가락 5개 전부 다 이렇게 넓게 퍼져 있다가 이게 조금 이렇게 모아져 가지고 뒤꿈치에 이게 딱 뼈에 딱 붙어 있거든요. 예, 예. 그 부위가 지금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가서 그래. 일하시는 것 자체가 거의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서서 일하시는 거하고 좀 체격이 있어가지고 그 몸무게를 특히 왼발이 오랫동안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왼발에 약간 족저근막염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장시간 서 있는 생활 습관과 잘못된 운동이 발바닥, 즉 족저근막에 염증을 일으킨 것이다. 족저근막이란 뒤꿈치 뼈에서부터 발가락 아래까지 연결된 두껍고 강한 섬유띠를 말한다. 족저근막은 충격을 흡수하고 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오랫동안 서 있거나 급격한 체중 증가, 무리한 운동을 지속할 경우 족저근막은 자극을 받게 된다. 반복적인 자극은 손상으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 염증이 발생해 발바닥과 뒤꿈치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마라톤은 전신 근력을 향상시키고 심폐지구력을 단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먼 거리를 장시간 달려야 하기 때문에 발과 발목엔 오히려 무리를 줄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처음에 한 2km까지는 자극이 있었는데요. 이게 뛰다 보면 자극이 없어지는 순간이 와요. 이게 통증이 없어진 거지 나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달리고 싶은 욕심에 그냥 완주를 하프를 하게 됐네요. 당연히 아픈데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 다 아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무던하게 넘기고 달렸던 것 같아요. 통증을 느끼지만 완주를 해야겠다는 욕심에 참고 끝까지 달리게 된다는 공통적인 의견. 발과 발목에 이상은 없는 걸까? 평소 일주일에 2번은 모여 뛴다는 마라톤 동호회 회원들. 발의 통증을 느끼고 있지만 대처법은 제각각이다.
마라톤을 자주 달렸던 사람들의 발은 어떤 상태일까? 현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검사가 이루어졌다. 달릴 때 발에 통증이 있었던 김수일 씨.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말씀하시기도 꽤 오랫동안 고생했다 말씀하셨고 좀 초음파상에서도 만성 족저근막염 해당되는 소견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좀 족저근막이 원래는 좀 하얗게 보여야 되는데 좀 더 흐릿하게 보이면 이제 염증을 꽤 오랫동안 앓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만성 염증 소견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목 통증을 호소했던 안상포 씨. 곧 50대 되시는데요. 그 관절염 초기 증상이 조금 있어요. 그건 아마 발 많이 써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관절 바깥쪽 관절을 좀 아파하시는데 누르고 발을 꺾었을 때 아픈 경우에는 일단 충돌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되거든요. 무리한 발목 사용으로 발목 관절염 진단을 받은 안상포 씨. 원치용 씨와 정세호 씨는 발목을 접질리기 쉬운 내반스를 진단받았다. 나머지 두 회원은 역시 족부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족저근막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족부 질환 환자들의 질환은 크게 족저근막염과 발목 관절염, 무지외반증 등으로 나뉘는데 족부 질환 환자의 절반가량이 족저근막염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늘며 족저근막염 환자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달리는 방법에 따라 발이 받는 압력은 어떻게 달라질까? 압력을 수치화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한 뒤에 주법에 따라 달라지는 충격량을 측정해 보기로 했다. 먼저 발 뒤꿈치가 바닥에 닿는 방법으로 달리기를 시행했다. 그 다음 발의 앞쪽으로 지면을 디디며 달리도록 했다. 각각 어떤 차이가 났을까? 이 본 실험 결과 보면 이 흰값에서 특히 이제 누르는 수직값에서도 보면 이 뒤꿈치로 해서 달리는 부분이 좀 더 크게 나왔습니다. 한 1.5배 정도 크고 그다음에 전적 주행 정도가 한 1.3배. 그다음에 이 압력 분포도 마찬가지로 이 뒤쪽부터 해서 달릴 때가 그만큼 충격이나 압력 분포가 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뒤꿈치 부분이 먼저 땅에 닿으면서 장시간 오래 걸을 경우는 이 발 뒤꿈치 쪽에 이 강한 이런 압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발에 대한 통증이나 또 발 질환에 대해 유발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달릴 때는 올바른 그 발 착지 방법을 인지하는 것이 좋고 또 한 가지는 마라톤 같은 운동을 할 때는 이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그 쿠션 기능이 있는 이런 신발들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발목 관절염이란 무엇일까? 정강뼈, 종아리뼈, 목발뼈와 다양한 인대들로 이루어진 발목은 종아리와 발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걷다가 발이 미끄러지면 발목을 접질리게 되는데 이때 발목 인대를 제대로 회복하지 않으면 발목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고 반복적으로 발목을 접질리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인대가 찢어지게 되고 발목 관절의 연골 손상으로 이어져 뼈와 뼈가 부딪히며 발목 관절염이 유발되는 것이다. 처음 발목을 접질렸을 때 적절한 치료만 받았다면 관절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발목. 예전에 이제 자주 접질리는 현상이 많았다고 되어 있고요. 그 자주 접질리는 현상이 많았을 때 그 환자분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르는 것 같습니다. 인대 파열로 인해서 계속 연골의 손상이 가해지고 그게 반복됨으로써 지금과 같은 말기 관절염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대한간호학회지에 따르면 고령 인구 5명 중에 4명은 무지외반증을 그리고 2명 중에 1명은 족저근막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